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회차가 넘어갈수록 약간씩 변형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21년도는 좀 어려웠어요. 21년도는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합격자도 많이 안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볼멘 소리들 많이 했죠. 자, 보정률이라고 했어요. 보정률. 보정률하고 측정값하고 참값에 대한 거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정값은 맞춰준 값이죠. 측정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쵸?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측정값을 위해서 보정이, 이게 보정률이죠. 죄송합니다. 곱하기 100 해야 되죠. 그래서 보정률은 측정한 값의 오차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걸 갖다 보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참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정값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보정하려고 하는 값은 보정률에다가 곱하기 측정값을 곱하면 보정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정률이라서 오차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정률이 얼마 나왔죠? 0.8%라고 그랬어요. 0.8%니까 0.8을 퍼센트 없으면 0.00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3V가 되니까 자, 보정하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0.8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값은 어떻게 돼요? 측정값에다가 보정값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값이 103이고 거기다 보정값은 마이너스 0.824니까 102.176, 그래서 102.18V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간연도에서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정률하고 보정. 그러니까 보정은 오차라고 보면 되고 보정률은 오차율이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보정률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오차율이. 그래서 보정값에다가 측정값을 더하면 참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간연도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3000V 삼상 3선식에서 역률이 0.8, 520이 있다. 여기에 80을 추가하여 600을 한다. 520을 기준일 때 600이다. 이럴 때 전압전류가 일정하게 불변을 하고자 한다. 콘덴서 용량 및, 그죠? 그 다음에 부하 증가 전후에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하나씩. 자, 그러면 일단은 역률이 얼마큼 개선이 돼야 되죠. 만약에 520에서 600 그냥 걸면 과부하 걸리죠. 당연히 역률이 좋아지면 좋아진 만큼 무효전력 작아지니까 그때 달 수 있죠. 근데 역률이 얼마큼 개선되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전압 좋고 역률 좋기 때문에 이런 거 P는 루트 3에다가 VI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여기서 I는 루트 3에다가 그죠? 전압은 3000이고 역률은 얼마인지 모르고 구하려고 하는 거고 P는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그죠? 그럼 600인데 설치하기 전에 부하 달기 전에 520이에요. 520이고 X가 0.8이죠. 그러면 요 0.8이 전류가 만약에 계산을 안 해봤는데 요게 그래 별 표시가 됐다. 그때 부하 증가 후 여기면 전압이 3000이고 전류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전류가 600을 걸어도 전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전류가 600이 전류가 별 표시고 루트 3이고 3000 똑같다고 했고 역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엔 에다가 600이 되는 거죠. 10에 3승 해야 되겠네. 10에 3승 하게 되면 그때 얘가 전류값을 하게 되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거를 우리는 0.923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저는 요번에 어떻게 했냐면 각각 했어요. 그죠? 520에 어차피 전압 전류가 같다고 했으니까 520일 때 전류 구해서 600일 때와 520일 때 전류가 같다고 했으니까 전류값을 집어넣으면 요 전류값 요걸 해서 역률. 그러면 요거 역률은 이렇게 되게 바꾸면 되겠네. 요거 그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 된다. 아니면 이거 합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합치게 뭐 있나요? 요게 전류값이잖아요. 여기 전류값은 같다는 조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전류값은 그쵸? 전류값은 루트 3에다가 3000에다가 그쵸? 구하려는 역률값 코사인 세타 2를 x로 본 거고 얼마? 600이 되는 거죠? 요게 전류값 i잖아요. 그러니까 i를 계산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그게 그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전류값 i를 구했어. 근데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류 600이 되더라도 이 전류는 얘와 같은 거니까 여기 전류값이 계산되겠죠. 그럼 이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바꿔서 0.923. 그때 콘덴서 용량은 600kW 부하 증가 이 경우니까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600을 걸었을 때 경우지. 그러니까 600에다가 0.8, 0.923 그래서 190.859 그래서 올리게 되면 199.86kV가 나온다. 그 다음에 부하 증가 전과 부하 증가 후에 송전단 전압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부하 증가한 521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하 증가온 600일 때 얘기하는 거죠. 122.09니까 여기 다 계산됐네, 그죠? 여기가 좀 될까? 요거 계산하면 125.09에다가 루트 3 곱하기 3000에다가 역률값 x에다가 60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x값 얘하고 자리 바꾸면 0.923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전압 3장일 때 전압값 어떻게 구하죠?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니까. 그죠? 전류를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하 증가 후기 전, 부하 증가 전이니까 520kW에 대한 전류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3000 곱하기 0.8 그래서 520 곱하기 10의 3승하니까 125.09가 나오죠. 그래서 저항과 리액터 집어넣으면 따라서 VS는 VR에다 전압 강하 2가 되는 거니까 VR이 3000 전압 강하 2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했더니 3460.6V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부하 증가 후죠. 후는 뭐만 바뀌면 돼요? 여기서 여기 600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쵸? 역률이 얼마가 들어가요? 0.92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전류가 나오고 그대로 집어넣고 단지 여기도 얼마 여기 전류값 나오면 전류 집어넣으면 되고 역률 0.923 사인 세타라면 1 마이너스 루트 씌우고 코사인을 제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했더니 125.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3000에다 루트 3에다 전류 집어넣고 1.78 0.92 3인데 이것도 약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0.923으로 해도 되고요. 보통 소수점 3자짜리 발음해서 발음할 게 없으니까 0.92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0.923으로 해도 되고 0.92로 해도 중간 과정에 대한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1.17 이게 0.39가 어떻게 나온 거죠? 당연히 1 마이너스 0.92의 제곱 이렇게 해서 0.39가 나와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3번. 용량이 피상전력이 10, 철손, 동선, 벼락기 2대 V결선할 때 전부의 다만 2분의 1 역률은 2분의 1이다. 역률이 왜 2분이야? 헷갈리게, 그죠? 2분의 1이면 이거 50%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0%, 0.5. 단상맥이 2대니까 V결선이니까 삼상전력 공급하는 거죠. 자, 효율 어떻게 구하죠? 출력에다가 동선에다가 철선이잖아요. 그죠? 에다가 출력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출력이 도니까 다 뭐예요? 킬로와트든 kVA든 킬로와트든 와트든 뭐가 되는 거죠?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트가 되든 킬로와트가 되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철손이니까 와트고 동손이니까 와트인데 얘도 10 곱하기 0률 0.5를 곱하면 킬로와트가 되니까 이걸 와트로 바꿔도 되건 와트로 통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킬로와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책에는 우리가 이제 와트를 했으니까 와트로 할게요. 먼저 출력은 용량이 10. 근데 단산백에 2대 V가 있으니까 3상 용량이니까 루트 3 곱하기 10에다가 0률이 0.5.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3승. 요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철손 동손 120에다가 동손 얼마? 200. 아 근데 에다가 얘네들은 보통 이제 한 대 그죠? 120W짜리 단산백에 2대라고 했으니까 현재 한 대짜리죠? 이런 게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각각 해줘도 되고요. 왜냐면 보통 V가 쓸 말이 없으면 단상배를 깨달으면 한 대니까 그때 해줄 필요 없는데 여기도 누산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V 2대라고 했으니까 곱하기로 하면 되고 또 2대 V가 있으니까 3상 전원이니까 누산 곱한 거고 나머지 똑같지 여기. 그래서 루트 3에다가 10 곱하기 0.5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93.11812%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태까지 그 전일 효율 구할 때 단산백계 2대로 V가 있으나 이런 말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한 대를 보통 많이 했는데 이렇게 2대 값을 물어본 경우는 아주 특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출력을 주는 게 저 용량이 여기 보면 돼 있잖아요. 용량이 10kV 철선 120 전반은 120은 단상 변압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압기 한 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누수상 곱한 거, 누수상 곱하기 한 대 용량이니까 V가 쓰일 때, 그다음에 여기 철선과 동수에다가 2대니까 각각 2를 곱해도 되고 합쳐서 2를 곱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특이한 문제입니다. 4번은 이게 우리 주 교수님이 강의했을까요? 요거 쉽죠? 이거는 3568 그죠? 이런 거 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3568이고 그다음에 2번. 그러면 원래 이걸 넘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것도 케이시 나와 있죠. 요거 넘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뭐였죠? 그쵸. 기동기간 중에 전동기 또는 기동시간 중에 전동기, 기타 또 돌입전류가 큰 기타 기기, 또 기타 돌입전류가 큰 것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테이블 스페이스 많이 했으니까요. 주 교수님이 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한번 손 대는 겁니다.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상고접하. 자, 요거. 이 문제도요. 쌍팔년대 한번 저기 한참 전에 나왔던 문제. 4리터 물 15도에서 90도로 할 때 1kW 24분간 전열했다. 이게 전기 응용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기 응용. 전열에서. 그 전일의 효율 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전력 구할 때는 860 PT 효율남 효율 곱하면 되고 또는 CM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온도차거든요. 여기 바로 온도차, 나중 온도, 처음 온도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이럴 때 효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860에다가 P가 전력 1kW, 시간 25분이니까 25분간 몇 시간이죠? 60으로 나누면 되죠. 뭐 60분이 1시간이니까. 에다가 C, 물의 비열이 없으니까 누구 질량이 얼마? 물의 비열은 1이니까 상관없고요. 4리터. 그 다음에 온도 변화. 15도에서 90도니까 온도 변화 값은 90 빼기 15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83.72가 된다. 아니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곱하기 100을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도 곱하기 100을 안 해도 100분위를 표현한 건 아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이것까지 틀리겠지 않습니다. 자, 7번. 오랜만에 나왔네. 인텔리드 빌딩에 대한 등급별이다. 다음에 표를 이용하라.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22가일 때가 있고 21일 때가 있습니다.
21을 주면 156이고 21을 주면 157입니다. 그래서 간연도에는 21 줄 때가 있고 22 줄 때 둘이 왔다 갔다 해요. 조금씩. 지금은 20입니다. 자, 2등급 할 때 요거 적용하라는 얘기고, 설비 용량에 대해서 오늘 비상전력 제곱법 레다 제곱을 이용하여 빈칸의 계산 과정과 답을 쓰시오. 단 요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조명이에요. 요겁니다. 22 곱하기 만이에요. 근데 얘는 VA인데, 그쵸? VA잖아요. VA인데 KVA니까 마이너스 3승 하면 되죠. 그렇게 나올 거고, 콘센트. 여기 있네요. 5죠. 만이죠. 똑같습니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 해요. 한 다음에 총 합치면 이게 아마 157이 나올 겁니다. 그죠?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150, 이게 157이고, 요거 합계, 그쵸? 다 요걸 해서 합치면 얼마 나옵니다. 뒤에 이제 답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아니면 합계니까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아니 157이라고 했으니까 157 곱하기 만.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승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220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1번에서 조명 콘센트 사무자동화 여기에 대해서 수용률이 80%, 일반 동력 사무자동장록의 수용률이 50%, 두 번째 변압기, 냉방 동력은 80%, 세 번째 변압기죠. 그리고 이 변압기 세 대를 설계하면 그 변압기, 메인 변압기는 1.2가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2단 전압강화라는 건 먼저 이렇게 메인 변압기가 있고 각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세 개가. 그렇죠. 세 개라는 게 이제 요거 수용률 각각 줬다는 얘기는 변압기를 이렇게 세 개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2단 전압강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22,900을 660, 660을 220, 380에 나눈다는 거죠. 2단 전압강.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조명, 콘센트, 사무조당을 3장몇개 한 대로 여기. 그다음에 일반 동력 나머지 3장몇개 한 대 요거 두 번째 거. 냉방 3장 다 3장인데 각각 3번 한 거 그대로 한다. 자, 1번, 2번, 3번, 3번을 구하고 그렇죠? 3번을 구한 다음에 메인 변압기, 주변압기 용량 구하라. 주변압기 구할 때 변압기 용량 선정한 다음에 부등률 적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선 계통들을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 각 변압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먼저 TR1입니다. TR1은 어느 거 적용한다 그랬죠? 일단은 22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40 요거 하나죠? 그럼 요게 488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빨리 여기 220 나오죠. 220이죠? 220에 50, 340. 그죠? 3개니까 488 나옵니다. 요거 교재는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220으로. 그 다음에 따라서 500짜리 선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근데 변압기 표준형을 생각하니 안 줬어요. 근데 500짜리 무조건 선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TR2는 요놈하고 요놈이죠. 450, 80. 수용률 0.5니까 265, 300점 선정하면 되죠. TR3는 요런 한 놈이죠. 430 곱하기 아까 수용률 0.8, 344, 400kV 없으니까 고로 500점 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압기는 뭐 해야 돼요? 이 변압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 488, 265, 34가 동시에 사용 정도가 얼마죠? 1.2죠. 그래서 914.17 그래서 1000kV를 선정하면 됩니다.
단선 계통도를 그려라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 차단기는 안 그려도 돼요. 그냥 보통 이제 여기에 차단 기본이고 변압기에다가 2단 전압각을 무조건 그려야 되겠죠. 변압기 이렇게 하나, TR1, TR2, TR3. 요게 TR1이고 요게 TR2고 요게 TR3고 요게 주변압기죠? 주변압기 STR 얼마짜리? 1000짜리. 그 다음에 TR 여기 세 가지 부하 있죠? 아까 조명, 콘센트, 오해기기 써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얘는 TR1 얼마짜리? 500짜리. 요 TR2 아까 오해 동력, 일반 동력 요거 얼마? 아까 300kV 써주면 되고 요거는 냉방 동력이었죠? 얼마? 요거 500짜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답이 된다. 그래서 그 대신 여기 차단기하고 여기 차단기하고 시우액, 파워퓨즈 이런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건 이거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 둘, 셋, 2단 전압 강하니까 위에 메인 변압기까지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 물론 차단기 써주면 좋긴 좋아요. 차단기 써주고 파워퓨즈 용량이 300kV 이상 넘으면 무조건 파워퓨즈죠. 그래서 파워퓨즈를 해도 되고 근데 굳이 안 써도 답은 된다. 써주는 건 기본이 돼.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요거 이제 200 아마 아까 촬영할 때 210이었는데 220대 고쳐놨죠. 아마 답 우리 교재도 220으로 수행에 대해서 488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220이 돼서 488 나오죠. 210이면 480이 나오고요. 이렇게 된다. 자, 이거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 자, 요거 다음은 환상식입니다. 루프식. 간이온도에 딱 2번 나온 건데 환상식은 뭐냐면 루프예요. 원을 그립니다. 원. 그래서 이제 루프인데 얘가 나와서 그죠? 변형 나와서 여기 거쳐서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잡아당기면 루프 형태가 되죠. 단지 여기 보면 변압기가 있고 차단기 단로기가 들어가야 되죠. 요걸 이용하면 돼요. 아하, 차단기가 걸 때 고압측이 22,900이에요. 22,900 달 때 변압기 갈 때 차단기와 단로기는 이렇게 한 세트를 같이 위아래 1차, 2차 건다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럼 여기다가 일단 차단기가 다 들어가고 그죠? 입력과 출력축에 이렇게 들어가고 1차, 2차 당연히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위아래 단로기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얼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렇게. 뭘 보고? 이렇게. 요걸 보고. 그리고 나서 루프니까 환상식은 루프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막 책을 찾아서 막 하지 말고 그냥 약간 좀 응용해서 외워버리세요. 제가 한 것처럼. 자, 이거 조명입니다. 우리 그 기사에서 간연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름이 20cm 강속 발산도. 여기서 힌트가 강속 발산도예요. 레드락스라고 하죠. 라드락스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있고 위에다가 글로벌 유리를 씌웠잖아. 내가 봤을 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 보이잖아. 일부 그 유리 플라스틱 거기서 나오는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외구의 중심에 정강원에 외구의 중심에 있는 균등의 강도는 얼마냐? 투과율만 줬어요. 반사율을 안 줬네요. 투과율은 90%다. 반사율은 안 줬습니다. 자, 이때 이 공식은 즉 광속 발산들은 반지름 제곱에 강도 i가 됩니다. 에다가 효율 곱하면 됩니다.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 원래 이거예요.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이 얼마죠? 1이죠. 그래서 글로브에서 빛을 맞고 반사가 되고 그 빛의 투과가 되고 흡수에 대해서 전체 흡입이 되는데 이때 이걸 효율로 구하면 이런 거예요. 1 마이너스 반사율에 만약에 100%의 빛 중에서 반사가 50% 됐어. 50%가 됐는데 나머지 투과가 50% 다 되면 효율은 100%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유리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빛이 나가는 걸 투과유리고 맞고 반사가 되는 건 반사유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반사가 되는 것도 결국 뚫고 나가죠. 근데 만약에 이 빛이 유리가 이 빛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흡수율이 없으면 이 빛이 다 반사돼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반사율이 50%고 투과율이 50%야. 그러면 1-0.5에 0.5니까 효율은 100%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 글러브가 빛만 흡수하지 않으면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씌울 때 유리를 씌우면 빛이 밝고 플라스틱을 씌우면 약간 어두워요. 왜? 플라스틱은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싸서 그런 거지.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걸 잘 쓰게 되면 R은 거리 제곱의 I고 1 마이너스 반사율의 투과율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얘기죠? 광도,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레드럭스는 2000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 저기 10cm니까 반지름은 지름이 20cm니까 반지름 10cm죠. 0.1의 제곱.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고 1 빼기 지금 투과율이 얼마예요? 90%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반사를 줬어요? 안 줬어요? 반사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반사가 안 되고 다 투과가 되니까 0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1이 아니라 0이죠. 반사가 안 됐다는 거죠. 다 투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0이라는 얘기죠. 1 마이너스 반사율이 얼마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얘기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 0으로 보는 얘기예요. 그 투과만 90% 왔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반사율과 투과를 다 주거든요. 안 주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은근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요. 그래서 이때 여기 얼마다? 강도 I가 22.22 칸델라 나온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절연장입니다.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했고, 앞으로 이제 그 KC 법 바뀐 거죠. 자, 절연장을 빈칸에 하시오. 원래는 이제 여기 절연장은 최소값이 원래 이상이 나와야 되죠. 요건 이제, 절연장에 인가되는 전압이고, 절연장은 여기 나온 값의 최소값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거는 250V 인가해서 얼마? 0.5메가옴 이상 나와야 되고요. 단위 좋기 때문에 0.5만 쓰면 됩니다. 얘는 500V 인가해서 1메가옴 이상 나와야 되고 500V 초과할 때 전압은 1000V 초과해서 1메가옴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했고 요점 할 때 많이 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다 한번 추가하면 이상한 아마 써서 나올 거예요. 절연장 클수록 좋은 거니까. 자, 접지장의 저항에 영향을 주는 결정 요인이냐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중요수는 뭐 얘기 안 했지만 여기 뭐냐. 접지 주위에 즉 이거예요. 토양 성분의 저항 즉 대정유. 논이냐 흙이냐 뻘이냐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접지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토양의 종류, 이 토양 성분. 접지정기 주변에 하여튼 토양 성분의 저항 또는 그쵸. 접지 극 주변에 토양의 종류에 따른 저항, 그 대지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접지극을 땅속에 받잖아요. 땅속에 받으면 그때 토양과 표면, 접지극 표면과의 접촉 저항. 접촉이 최대한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을 크게 하는 거죠. 왜냐면 R은 로우의 A분의 L이죠. 그래서 표면적을 크게 하게 되면 저항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체크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접지 도체하고 전극을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항값, 도체 저항값. 그래서 도체 저항, 연결하는 저항, 접촉 저항, 대지 저항.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4번. 아, 이것도 어려웠다. 그죠? 근데 잘 맞추시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머레일법, 캐페더 브리저법, 정전 용량법,
펄스 레이더법 세 가지가 있죠. 이게 뭐야? 사고 검출 방법이죠. 근데 부분 방전 탄젠 이게 메가법은 일단은 절연저항 치수니까 절연 감시법 보면 되고 탄젠트법 부분 이건 우리 안 봐봤어요, 그죠?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분명히 절연저항 치수법이라고 해서 영어는 나왔지만 찾을 수가 있던 문제예요. 머리법, 네, 캐페이더 브리지법, 정전 용량법, 그다음에 펄스 레이더법, 펄스 추정법. 자,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는 절연 감시법이고 사고 검출 방법이죠. 요거 세 가지는 절연 감시법, 사고점 검출 방법이 되는 거고 메가와 탄젠트법, 분방전법은 이렇게. 요거는 전기를 죽이고 하는 측정 방법이고요. 요 두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옛날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절연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전에는 이제 색온도 연색성을 주고 간단하게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반대로 나왔죠. 자, 볼게요. 강원의 강색이 흑채에다가 빛을 가하게 되면 그때 강색과 같이 나올 때 그때 온도를 우리 뭐예요? 색온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빛의 분광특이 색에 비치는 보이는 효과. 그래서 얼마큼 잘 보이냐, 잘 안 보이냐. 그거 우리 뭐란다? 연색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맑은 하늘에 태양 빛이 있고 맑은 하늘에 그림자가 없는 그 밑에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아주 시원히 잘 보이죠? 아니 맑은 하늘에 천정모 잘 보이잖아요. 이게 뭐야? 연색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16번. 이런 문제 나왔어요. 필기에서 조금 했던 문제인데 실기에서 이런 걸 나오니까 많이들 틀렸죠. 자, 60Hz 임피던스가 특수 임피던스가 600이 있고 L 장거리에서 수선단의 부하를 제트로 연결할 때 전파 속도 나왔어요. L값과 C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특성 임피던스는 C분지 L이다. 그 집어넣게 되면 C가 로그 10에다가 R분의 T에다가 0.0 이사해서 루트 씌워야 되죠. 그 다음에 L값은 0.0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도체 복도체가 없기 때문에 0.0은 무시하고 0.460에다가 요거 10에 R분의 T가 되죠. 그러면 요게 정리하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는 게 제곱이고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요거 올라가는 게 제곱에 루트 나올 수, 요거 로그 10에 R분의 T는 나오고 얘는 못 나오죠. 요게 138이 나오는 거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요거. 그럼 요게 특성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10에 R분의 T는 요 곱하기니까 138에 특성 임피던스가 된다. 그래서 로그 10의 R분의 T는 얘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L 값을 구하랬어요. 그죠? L. 여기서 할게요. 자, L은 특수 임피던스 600 줬으니까 L은 0.05 플러스 0.4605에다가 로그 10의 R분의 T는 138을 어떻게 한다? 특수 임피던스 나는 것 같다. 얼마? 600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C는 여기다가 0.02413에다가 600을 138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요거 구할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특수 임피던스 값 구할 때 130을 나올 때 여기 앞에 0.0은 무시하죠. 무시하고 특수 임피던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지고 만약에 계산할 때는 요거 L값 들어갑니다.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C값도 마찬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L값 있고, 그 다음에 파장. 파장은 뭐죠? 속도죠. 파장은 속도인데, 어떤 속도에게? 주파수에 관계된 속도죠. 주파수별의 속도를 우린 파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속도가 얼마큼씩 갔느냐, 그 거리가 얼마큼씩 갔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파수가 얼마죠? 60. 속도는 얼마였어요? 아까 어디 있죠? 여기? 예, 여기 전파 속도가 얼마였어요?
3 곱하기 10의 5승이었죠. 그랬더니 약 5 곱하기 10의 3승 메타 간다는 거죠. 파장이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주파수당 5 곱하기 10의 3승 메타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장되는 거리가. 그 다음에 송전단에서 부하측으로 본 특성. 원래 이거 필기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옆에서 앞에서 L값 구하나 C값 구할 때 단위가 뭐죠? 마이크로페로 퍼 킬로메타 C값이고 L은 미리헬리 퍼 킬로메타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송전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는 605mm 송전 서류 긴 장거리인데 선로 길이가 안 나왔지만 부하측에서 거리가 뭐 100km, 200km 떨어져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셈비단에서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송전단이 600이니까 부하측도 얼마다? 605mm 된다. 특별하게 매질 변환이 없으니까. 그래서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17번은 주교수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년도 1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좀 어려웠죠? 네, 어려웠습니다. 제가 봐도 이때 21년도 1회 때 볼멘 소리를 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풀어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문제 볼 때 아주 중요한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별 쓰잘데없는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중요한 문제 많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